너는 머리는 좋은데 집중을 안 해. 한눈 팔지 말고 집중 좀 해.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전 참 많이 들었습니다. 특히 어릴 적에요. 집중이 안 돼. 하기 싫다. 미루고만 싶다. 이런 생각 해보셨나요? 공부건 일이건 무언가를 할 때 다른 생각에 방해를 받지 않아야 하는데 이게 쉽지가 않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의 책은 집중력은 필요 없다입니다. 엥? 집중력이 필요 없다고요? 웬 황당한 소리인가요? 집중력을 강조한 책은 수없이 보아왔지만 집중력이 필요 없다는 이야기는 처음입니다. 심지어 집중은 위험하다고까지 하는데요. 왜일까요? 우리는 여전히 수많은 광고에 현혹되곤 한다. 속임수에 취약한 사람은 대체로 자신이 보고 싶고 믿고 싶은 하나의 요소에 집중해 주변을 제대로 살피는 데에 실패한다. 이는 많은 사람들이 예상치 못한 돌발 상황에서 냉정함을 유지하기 힘들어하는 것과 같은 이치다. 충동 구매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갖고 싶은 물건에 온 마음을 집중해버리고 마는 것이다. 사기를 당하는 것도 당장 눈앞의 일에 흥분해 다른 생각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걸려드는 경우가 많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냉정할 필요가 있다. 냉정을 유지하며 관심을 끄는 대상에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현명하다. 그리고 이 냉정함은 지나치게 집중하지 않는다는 말과 일맥상통한다. 물론 집중이 위험할 때가 있습니다. 맹목적일 때, 아집에 사로잡힐 때, 불안할 때, 감정적 동요가 심해질 때, 그렇게 집중이 위험할 때가 있습니다. 불필요한 강박관념이 생긴다는 거겠죠. 그래서 주변을 잘 살피지도 못하고 오롯이 보고 싶은 것에만 집중해서 충동 구매를 하게 되고 나아가 흥분까지 하게 돼 정확한 판단을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어? 묘하게 공감이 됩니다. 그런 차원이겠죠. 빠른 결정은 똑똑한 게 아니라 오히려 게으른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자신의 사고를 하나로 정리하려는 경향을 갖고 있다. 실제로는 현재 어느 쪽으로도 평가를 내리지 않은 상태라 하더라도 조금이라도 빨리 입장을 정리해야 한다는 강박관념 같은 심리가 작용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재빨리 통일된 의견으로 정리하고 싶은 욕망은 더 이상 그 문제에 대해 생각하고 싶지 않다는 게으른 마음 때문이기도 하다. 귀찮을수록, 불편할수록, 시간에 쫓길수록 그랬습니다. 고민의 깊이가 깊을 것 같으면, 고민의 시간이 길어질 것 같으면 그랬습니다. 빨리 넘기고 싶은 마음이 강해졌습니다. 신경 쓰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그렇다면 작가에게 집중은 어떤 의미일까요? 집중이 필요 없다는 건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집중하지 못하는 것은 인간의 본능이다. 그리고 다른 이야기에 한눈을 팔고 새로운 것에 관심을 기울여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는 것 역시 인간만이 할 수 있는 분산사고의 이점이다. 지금까지 사회가 인간에게 집중하라고 요구한 것은 결국 기계처럼 일하라는 의미와 다름없었다. 인간의 본능, 집중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자책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한눈 파는 걸 두고 무조건 나쁘다고만 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인공지능이 우리의 세상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일자리가 사라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작가는 이야기합니다. 무엇이 대수냐고요. 기계에게 맡기면 그만이라고요. 인간은 더 자유로워질 것이라고요. 그저 그 자유를 통해 얻은 여유를 더 많은 새끼를 탐험하는 데 쓰면서 즐기면 된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질문. 정말 무조건 집중하지 말라는 걸까요? 어려움을 느끼는 이유는 자신이 고집해오던 방식이 자신에게 잘 맞지 않기 때문이므로 더 손쉬운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한다. 사실 내가 집중해서 집필할 수 있는 시간은 겨우 10분 정도에 불과하다. 이 10분의 시간 동안 약 1000자 정도의 분량을 쓸 수 있다. 이 정도의 작업을 하고 난 뒤에는 완전히 지치고 질려버리기 때문에 다른 종류의 일을 해야 한다. 아, 집중해도 자신만의 방식이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의자에 오래 앉아 있지를 못합니다. 글은 엉덩이로 쓴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지금도 몇 번을 앉았다 일어났다를 반복합니다. 그렇게 자주 움직입니다. 저는 그렇게 해야 이따금의 집중이 더 효과적이더라고요. 작가는 자신의 글쓰기 방식을 소개했는데요.
그렇게 여러 작업을 병행해서 진행하는 게 자신만의 방식이라는 겁니다. 일종의 멀티태스킹이라고요. 일견 저와 비슷한 분이었네요. 여기서 질문. 그러면 그런 식의 집중이 필요 없다면 어떻게 하라는 걸까요? 작가는 우선 집중의 반대 개념으로 발산 그리고 분산이란 표현을 사용합니다. 산만 아니고요. 우리의 뇌는 한 가지에 집중하면 제한된 정보에만 접근할 수 있다. 하지만 아이디어를 떠올리기 위해서는 새로운 데이터, 전혀 관련이 없는 정보에도 폭넓게 접근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당장 눈앞에 있는 것이나 기존의 개념에 얽매이지 말고 전혀 관계가 없어 보이는 것들을 연결하거나 상식에서 벗어난 해석을 하고 쓸데없는 데 주목하거나 다양한 금기를 머릿속에서 깨부수는 시도도 필요하다. 이것이 바로 새로운 생각을 위한 발산과 분산의 사고이다. 새로운 아이디어가 필요할 때, 무언가 창의적인 사고가 필요할 때, 기존의 개념에 얽매여 고리타분해진다고 느낄 때, 이때 발산과 분산의 사고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기서 질문. 그럼 어떻게 분산이나 발산의 사고를 할 수 있을까요? 구체적인 방법이 필요할 텐데요. 그런데 작가는 이 질문 자체를 두고 지적합니다. 지금 나에게 요구한 이러한 방법론적인 결론이 결국 집중사고의 전형이다. 바람직하다고 여겨지는 방법을 찾아내 그것만을 추구하는 것이다. 어떠한 정답도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분산사고, 발산사고의 기본이다. 그러니까 집중하는 사고의 전형을 깨라는 겁니다.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방법을 스스로 찾아내라는 거죠. 그게 분산사고, 발산사고의 기본이라고요. 일단 당장 해봐야겠습니다. 여기서 질문. 그렇다면 분산, 발산사고가 주는 장점은 무엇일까요? 분산이 객관적 시점을 만든다. 자신이 하고 있는 일, 자신이 하고 싶은 일에 매몰되어 주관적인 입장이나 욕망에 집중하는 것은 곧 주위를 살피지 못하는 편협한 사고에 갇혀 있는 상태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태도는 타인과의 소통을 얄팍하게 만들 뿐이다. 신뢰할 수 있는 인간으로 평가받지 못한다. 결국 더 넓은 시각이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다양한 대상에 적절히 관심을 분배하고 관찰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이러한 분산의 태도가 지치지 않고 자유로운 사고와 행동으로 이끌어줄 것이다. 분산 사고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론은 존재하지 않는다. 작가는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아쉬웠는지 본인의 노하우를 이야기하는데요. 물론 단서가 있습니다. 본인의 경우에 비추어 생각해낸 방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꼭 자신에게 맞는 방법으로 응용해서 적용해 보라고 강조합니다. 여기서 질문. 그렇게 자유로운 사고와 행동을 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무엇보다 몸도 몸이지만 뇌가 휴식을 취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우리 사회는 자존감과 자존심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부작용도 있겠죠. 무의식 중에 허세를 부리는 사람으로 성장할 수도 있다는 건데요. 이런 사람의 뇌는 휴식을 취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뇌를 쉬게 하려면 무엇보다 자신을 과대평가해 무리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자신의 두뇌는 그리 특별하지 않다고 생각하며 언제나 느긋한 마음을 유지하는 편이 휴식을 취하는 데는 더 낫다. 똑같은 작업을 계속하다 보면 어느새 잘 안 풀린다, 하기 싫다라는 생각을 하곤 하죠. 이때 두뇌의 상태는 지금의 작업 방식이 틀렸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게 작가의 지적입니다. 집중해서 몰두하다가도 진도가 나가지 않는 순간 다른 작업을 새롭게 시작하면 어쩐지 안심이 되며 다시 새롭게 몰두할 수 있는 상태로 접어든다. 기분도 전환되며 휴식을 취할 기분이 들기도 한다. 지나치게 집중한 상태에서 벗어나 잠시 쉬어가며 한숨 돌리는 것과 같은 효과를 갖는다. 사과는 어떤 색인가요? 혹시 빨간색으로만 생각하고 있지 않으신가요? 매사에 집중하지 않고 얽매이지 않고 단정짓지 않고 맹목적으로 믿지 않는 태도가 필요하다. 항상 다양한 가능성을 생각하는 분산사고도 도움이 될 것이다. 결론을 내리는데 서두르지 말아야 한다. 뇌가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가지는 것으로 우선 분산사고를 위한 첫 발을 내딛었다 할 수 있다. 모든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 분산 투자를 강조하는 말입니다. 우리의 삶도 수많은 선택들로 이루어진 분산 투자가 아닐까요? 필요한 집중, 나에게 맞는 방식의 집중, 필요한 선택,
나에게 정말 중요하다고 판단될 때의 선택, 그리고 자유로운 사고와 행동을 위한 분산과 발산적 사고까지. 어쩌면 집중이 필요 없는 게 아니라 필요 없는 집중을 덜어내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것도 나에게 어울리게요.